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선 대표입니다. 요즘 물적 분할이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한화솔루션의 물적 분할설, 아직 공시가 나왔다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물적 분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또 물적 분할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 물적 분할은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또 사업 재편, 또 재무구조 개선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혜태제과 같은 경우에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혜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분 100%를 빙그레에 팔았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식의 매각을 단행을 하게 된 겁니다. LG U+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 100%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에다가 매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토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토스 페이먼츠가 바로 LG U+가 물적 분할한 전자결제 사업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LG U+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는 전자결제 사업을 차라리 이렇게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적 분할이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면요. 이제 IS 동스라고 하는 회사 잘 알고 계시죠? 건설업하고 요업, 그리고 일부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업 건자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이누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누스는 IS 동서의 요업 사업의 브랜드 이름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100% 지분을 이렇게 사모펀드에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각 자금을 어디에다 쓰냐면 코엔텍이나 세한환경 같은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IS 동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폐기물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인선 ENT 같은 회사를 이미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폐기물 사업을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요업 사업을 물적 분할 매각을 하고 그 자금 등등을 활용해서 코엔텍 같은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자, 물적 분할은 이런 데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SKC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자, 화학하고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화학 사업을 100% 물적 분할을 해서 이 지분의 49%만 쿠웨이트의 PIC라고 하는 석유화학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사업은 SKC가 51% 그리고 PIC가 49%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C PIC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SKC는 이렇게 매각을 한 49% 지분 매각 자금으로 뭘 하냐면 2차 전지 동박 사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SK 넥실리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잘한 거죠. 이런 기존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화학 사업을 과감하게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지분 일부를 PIC에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화학 사업도 새로운 거래처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고, 이 화학 사업도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 매각 자금을 등등을 활용을 해서 이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구동 모터 같은 일부 전장 사업을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 49%를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SKC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캐나다 마그나하고 LG전자의 합작법인으로 51대 49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경우는 그 물적 분할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 사업 재편, 또 어떤 합작 형태를 통해서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또 장기적으로 좋게 만들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적 분할들 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에코프로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코프로도 2016년에는 2차 전지 그 소재, 그 양극재하고 탄소 저감 장치 같은 환경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죠. 이 두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50대 50 정도 됐었는데,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 양극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에 새로운 그 투자 유치를 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죠. 2016년에. 그리고 2019년에 IPO를 해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가진 그 에코프로 BM의 그 지분은 뭐 물적 분할 직후에는 당연히 100%였겠지만 유상증자로 새로운 투자자가 생기면서 70%로 떨어지게 되고 또 IPO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48%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에코프로가 사업 보고서에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6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코프로는 전지 재료 사업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5월 1일 전지 재료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였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의 그 전지 그 배터리 그 양극재 사업 물적 분할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뭐 2020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물적 분할한 이후에 물적 분할해서 IPO 한 이후에 이 주가에서 20년 들어와서 이렇게 쭉 특히 21년 들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모 회사이자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차트 모양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조 6천억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1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 프로가 BM 지분을 48%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5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BM의 시총 중에서 50%, 48% 같으면 한 6조 정도 될 것 같고, 그 6조에서 50% 디스카운트를 친다고 해도 한 3조라는 돈이 나오는데, 지금 에코프로 전체의 시총이 2조 6천억 밖에 안 되니까요. 이 에코프로 BM의 이런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로 온전하게 흡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역시 에코프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주사 할인, 여기에서 완전히 비켜갈 수는 없는 형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그 LG화학의 작년 배터리 사업 그 분할이었죠. 정말 큰 화두가 됐었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LG화학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앞의 경우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죠. 보시면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에는 24%였는데 19년에는 30%, 또 20년에는 이렇게 41%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석유화학, 석화 사업의 매출이 45%였는데 전지 사업이 41%였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지 사업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LG화학의 이 배터리 사업이 LG화학 밸류에이션의 한 7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증권사의 그 리포트를 보면요,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사업 부문의 영업 가치, 사업 가치가 여기 보시면 72조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배터리 사업 부문의 그 사업 가치, 영업 가치가 55조로 평가됐으니까 70%가 넘지 않습니까?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들이 LG화학의 시총 밸류에이션에서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LG화학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터리 그 사업이 물적 분할되어서 이 LG 엔솔이 발행하는 주식의 100%를 화학이 가지면서 이렇게 100% 모자 회사 형태로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기존의 LG 화학의 일반 주주들은 이 배터리 사업 주식을 단 한 주도 직접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 모자 관계니까 엔솔의 밸류에이션이 다 화학이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그 이론적으로는 뭐 주주 가치 훼손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크게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주 인수권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 배터리를 믿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정작 배터리 사업은 화학의 100% 자회사로 가버리니까 일반 주주로서는 배터리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질 수 없었던 신주 인수권에서 이렇게 그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일반 주주들이 할 수가 없죠. 화학 주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화학 주주기 때문에 화학의 어떤 의사결정은 할 수 있지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화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배제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을 한 이유는 배터리 사업을 결국은 IPO를 해서 투자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땡기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화학도 상장사, 엔솔도 상장사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더블 카운팅 효과도 있죠. 예컨대 여기 배터리 사업이 그 엔솔이 상장을 해서 예컨대 시총이 뭐 100조가 된다고 해도, 일단은 그 과정에서, IPO 과정에서 화학의 엔솔 지분이 한 70%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100조 중에서 70 지분율 70%면 단순 계산으로는 70조지만, 거기서 또 보통 대개 이제 이 더블 카운팅 효과에 따르면, 지주사 할인 효과에 따르면 할인율이 아주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할인이 되거든요. 50% 할인된다고 보면 시총 100조, 지분율 70%면 단순 계산으로 70조인데, 거기서 50% 디스카운트가 되면 한 3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누릴 수 있는 그 배터리 사업 시총 그 효과는 한 35조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이 가진 뭐 엔솔 지분 70%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수익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이걸 팔아서 뭐 현금화를 해서 화학의 어떤 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뭐 사실 뭐 대기업 집단, 재벌 그룹의 계열사들 간에 그 서로 그 출자 관계는 뭐 다 기본적으로는 뭐 무수익 자산이죠. 그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무수익 자산을 수익 자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엔솔 사업이 되게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해서, 모회사인 화학에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 배당이 다시 그 화학의 일반 주주들한테 많이 가게 될 때 이 지분 자체가 수익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화학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당장 이렇게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주식을 한 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깝깝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배터리 사업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장점은 있는데 분할 비율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지나간 것이라서 뭐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회사를 인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두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그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순자산 비율에 따라서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의 규모가 크지가 않으면 우리 일반 주주들이 배터리 사업 주식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인적 분할에서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앞으로 이제 5, 6년 동안 뭐 일반적으로 한 20조 안팎의 투자 자금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배터리 쪽에 글로벌 경쟁이 격심해서 이제 장기간 그 대규모 그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자금 조달의 효율성이나 적시성의 문제에 있어서 뭐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한 그 유상증자 그리고 일부 차입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실제로 지금 뭐 2022년 내지 2023년 정도 가야지 의미 있는 그 에비타 숫자가 나올 걸로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주주들 한테 손을 벌리는 그 유상증자가 대규모 유상증자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통해서 한 번에 큰 자금을 땡기는 게 낫다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그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분명한 거는 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뭐 선진국의 그 물적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법적으로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그 주주 소송에 시달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물적 분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주주 가치 훼손 같은 게 뭐 판례에도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물적 분할을 할 생각을 못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달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9월달, 8월 이제 9월달부터 이게 조금 이렇게 턴을 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또 쭉 그 내려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 흐름에서 하나솔루션의 그 물적 분할이 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그 한화솔루션의 이런 그 주가 이런 주가 흐름에 그 물적 분할설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면 이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이 과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문,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의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을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좀 매체에 좀 보도되고 그 풍문이 나오면서 관련된 공시들을 했거든요.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해명 공시 내용을 보면 9월 15일에 뭐라고 했냐면 첨단 소재 부문 물적 분할 및 물적 분할 이후의 지분 일부 매각 보도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검토 중인데 결정된 바가 없음 그러면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10월 13일 날 관련해서 재공시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가 없음. 그런데 11월 10일 재공시에서는 말이 많이 바뀌었죠. 자, 첨단 소재 부문의 일부 사업인데 이 수소 탱크 및 전자 소재 사업은 제외한 이 수소 탱크 및 전자 소재를 제외한 일부 사업을
부분적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동화라는 게 제가 자산 유동화, 어떤 매출 채권 유동화라든지 우리 이제 금융에서 그 유동화법에 따른 그 SPC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세워서 매출 채권이나 대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동화를 할 때 유동화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 사업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분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적 분할을 그 유동화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수소 탱크 같은 이런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공시에서. 이 한화솔루션의 그 첨단 그 소재 사업 부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사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 다 더해보면 한 6% 정도 될까요? 6%, 한 7%,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3분기 그 누적 기준인데 전체 사업에서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면 플라스틱 제품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첨단 소재 부문을 보면 자동차 부품 소재 같은 그 경량 복합 소재 파트가 있고요. 태양광 소재 같은 그 기능 소재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플라스틱 가공업입니다. 주 원료로 그 PP나 그 폴리프로필레인이나 PVC, EVA 같은 이런 것을 주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그 플라스틱 가공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이제 경량화에 요구되는 경량화 소재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건축 자동차 전자 부품 소재의 가공 원료, 또 어떤 그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 같은 거, 태양광 관련된 소재로 기본적인 것은 그냥 플라스틱 가공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문 내에 이 탄소 섬유를 활용한 수소 저장 탱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저장 탱크 사업이 어떤 그 미래 성장 사업, 이 수소 사업, 수소 밸류 한화그룹이 이게 수소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소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유발시키는 게 바로 이 수소 저장 탱크 사업이거든요. 요게 이제 첨단 소재 그 사업 부문이 이 수소 저장 탱크 사업을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9일 날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한화솔루션을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 때 이 사업 부문의 영업 가치를 보면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은 이 케미칼 사업이 지금 EV/EBITDA를 3.2배를 주는데요. 태양광을 15배를 주고 리테일, 유통 리테일 쪽을 6배를 주는데, 이 케미칼하고 첨단 소재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다른 리포트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소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그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뭔가 대단한 어떤 잠재적 성장 가능성,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야 될 정도의 이제 사업은 아닌 거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종의 플라스틱 가공 사업 자체가 주류고, 그 안에 다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수소 저장 탱크 사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달에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아리에서 프랑스 지분을 1조 원에 인수를 하고, 또 작년 말에 미국 수소 탱크 업체인 시마론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한 1억 3천만 불 정도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매각설이 나오는 게 중국 PVC 법인의 지분 49%를 역시 이제 정리를 한다, 외부에 매각을 한다. 그리고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의 일부, 그러니까 수소 탱크 같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지분 49%를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그 PVC라든지 그 첨단 소재 쪽에 이제 일부 이제 플라스틱 그 사업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국은 어떤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밸류 체인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 쪽으로 그 회사의 리소스를 이런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첨단 소재 부문의 그 분할설, 물적 분할설이 나오면서 그것이 주가에 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런 너무 기존의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그 있었던 그 물적 분할 때문에 그냥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자체로 벌써 굉장히 그 민감하게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보사 리포트나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제가 살펴본 내용이라든지 또 제가 옛날에 또 한화그룹을 또 담당했던 그런 매체에서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화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미래 성장 사업을 위해서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좀 옮기기 위한 일종의 사업 재편 아니면 뭐 구조 조정 또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첨단 소재 뭐 물적 분할설 이게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한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